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2016년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의 선풍적인 인기가 이어진 후 각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증강현실을 이용한 관광 콘텐츠를 내놨는데요. 증강현실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지금 수억 원씩 들여서 개발한 이 콘텐츠들은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표본이 됐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울주군이 지난 2018년 제작한 언양읍성 증강현실 앱입니다. 증강현실을 통해 현재는 터만 남은 문화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울주군은 이 앱과 서생포해성 증강현실 앱 제작에 모두 1억 8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앱을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내려받기를 진행해봤습니다. 앱 하나의 용량이 1GB에 육박하며 내려받기를 하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상 앱을 시작해도 해상도 문제로 화면 아랫부분이 잘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이 증강현실 컨텐츠가 제작된 지 4년이 흘렀지만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1000건에 못 미칩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시 저희가 이제 좀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계산할 계획이거든요. 지난해 20억 원을 들여 증강현실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 동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 부스에서 증강현실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AR 체험존의 누적 방문객은 1,100명,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합니다. 함께 만들었던 앱도 누적 다운로드 숫자가 4,000건에 불과해 투자 대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문제점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검토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향후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컨설팅 영역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증강현실 콘텐츠의 문제점은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증강현실 콘텐츠가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만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행에 편승해 제작한 각종 증강현실 콘텐츠들이 지금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울산 북구 오토밸리 복지센터에 있는 울산 노동역사관을 찾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산업 전환에 따른 대량 실업 가능성이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구조적인 난관에 놓여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온 울산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서 민주당 당직자들과 울산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울산 출신 태권도 국가대표 이다빈 선수의 환영식이 어제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다빈 선수는 지난 27일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 초과급 결승전에서 세르비아 말리차 만디치에 7대10으로 져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귀국 후 고향인 울산을 찾은 이다빈 선수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다빈 선수는 울산 옥동중학교와 효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체대로 진학한 뒤 이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가 전면 등교 수업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일선학교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시행에 따른 학사 운영 안내문을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거리 두기 4단계 체제로 개편된 뒤 1, 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은 4분의 3, 중고교는 3분의 2 밀집도에서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래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청이 소규모 재래시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과 등록 조례까지 제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남구 무고동 무고현대시장입니다.
겉으론 전통시장과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이나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고 온누리 상품권은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도 현금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부 받는 집도 있고 또 안 받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거의 현금으로 받죠. 전통시장법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에서만 상품권 가맹점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시장들도 전통시장과 같이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하면 전통시장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통시장 등록 요건으로 시장 규모 1000제곱미터 이내와 50개 점포 이상, 그리고 도 소매업이 절반 이상 돼야만 신청할 수 있지만 골목형 상점가는 시장 규모 2000제곱미터 이내와 점포수 30개 이상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5월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제정하고 소규모 재래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미등록 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올해 5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식당 입식 좌석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으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무거현대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등록 신청을 이미 완료했고 수암상가시장 회센터는 등록 신청 중에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다음 달 중으로 등록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완료되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각종 국비 공모사업 신청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시장이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손님들이 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져가지고 더 많이 방문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위축된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등록 신청은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경영난 속에 연료비를 내지 못해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던 시내버스 업체 신도여객이 일단 운행 중단 위기를 피했습니다. 연료 공급업체인 경동도시가스는 어제 신도여객과 미납료 지급기일을 일정 부분 연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내 연료 공급 중단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신도여객은 누적 연료비 20억 8천만 원을 미납하며 경동도시가스가 이달 연료 공급 중단을 통보하자 울산시가 중재에 나서 당분간 지급기일 연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15분쯤 북구 어물동 한 야산에서 울산의 한 장애인 학교 교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역 진보 교육 인사이자 시민단체 공동대표도 맡아온 인물로 최근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학교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앞서 지역의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53.7%가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은 14개 정책과제와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자립지원주택 신규 설치와 장애인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편의 지원 등의 대책 등이 담겼습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낸 이상수 현대자동차 노조 지부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이슈 뉴스에서는 3년 연속 파업하지 않고 인단협 타결을 이뤄내면서 강성 파업 노조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고 노사관계 상생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이상수 지부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상수 지부장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애 많이 쓰셨죠? 네, 하여튼 뭐 조합원만 바라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 들어있는 행간을 제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자, 이 뭡니까?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 가운데서 맏형이라서 늘 임단협 결과에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면서 임금 동결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부담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협상 중에 어려움과 위기가 없지 않았죠? 네, 많았죠. 예. 우리는 장기 근속자 우리 분들은 정년 연장 예. 그거 꼭 쟁취하길 바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정년 연장보다는 임금성에 좀 집중해서 예. 작년에 좀 받지 못했던 거 좀 많이 좀 받아달라 예. 이런 거였고 이제 공통적으로는 예. 우리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는 순서가 첫 번째가 임금성, 두 번째가 자동차 산업이 이 사업이 좀 전환되는데 예. 그 조합원들 불안하지 않도록 예. 고용이 좀 안정될 수 있는 미래 협약을 좀 제대로 내용을 좀 만들어 달라. 예. 자, 세 번째가 정년 연장이었는데 예. 예. 안타깝게도 정년 연장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예. 국회 입법청을 넣었는데 10만 명을 못 채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조금 힘을 잃었고 예. 그렇지만 여전히 정년 연장, 고용 연장에 대한 단초는 조금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분규 없이 타결을 하니까 모든 언론, 심지어 이제 김부겸 총리까지 이게 아주 모범 사례라면서 현대자동차의 노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부장께서는 이번 임단협 상견례 자리에서 짧고 굵게 교섭을 마무리 짓고 반도체 공급 문제를 비롯해서 회사의 미래를 고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자 노조가 말이죠 임단협에서 회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한다. 근데 노조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자동차의 발전이 예. 결국 우리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실천하려고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소모적인 임금 교섭, 단체 교섭 이것이 결국에 국민적 안티, 예. 현대자동차 발전의 이 걸림돌이 되는 예. 그런 34년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룰을 좀 만들고 예. 공식화해서 시장 물가 대비 회사의 이 경영 성과 기준으로 해서 임금 인상을 만들고 예. 그 회사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성과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구조 예. 그 룰의 틀을 우리가 노사가 합의를 해서 예. 전문가들을 우리가 위촉하고 예. 지금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예. 아마 그것이 또 아마 자동차 산업의 큰 하나의 또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이제 성향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상수 지부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이제 공감을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지부장께서 했던 말을 또 하나 기억합니다. 빈 껍데기만 남은 공장을 퇴직하는 전직 노조 활동가가 되고 싶지 않다. 그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협상에서 눈에 띄는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특별협약 이런 게 있던데 이상수 지부장이 늘 고민을 해오던 조합원들의 고용 안전에 대한 그런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대자동차가 2025 사업 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매년 예. 우리가 차를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신사업에 투자하겠다. 예. 근데 그것이 UAM, 도시명 항공, 예. 모빌리티, 그리고 로보틱스 공장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 예. 현대자동차는 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고 앞으로는 IT까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공장 내에 설비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예. 모비스나 글로비스나 아니면 위아나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울산 광역시 내에 있는 울산 공장 예. 그리고 전주시에 있는 전주 공장 예. 아산시에 있는 아산 공장 예, 예. 그리고
남양에 있는 남양연구소 연구소. 여기에 그 돈이 가야만 그 지역의 예. 경제도 활성화될 거고 예.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의 고용에 대한 시건 장치도 확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신사업 전환에 따른 미래 해박 예.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예. 일할 수 있는 초석을 우리가 좀 만들자. 예. 그래서 이번에 미래 협약을 통해서 그 예.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예. 이제 지난해 정의선 회장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셨죠. 네. 많은 대화를 했죠. 제가 이제 질문하니까 회장과 노조위원장이 지부장이 만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랬는데 두 분은 만났단 말이죠. 다른 회장 한 분은 노조가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울산이란 말 듣기도 싫다 이런 얘기를 했던 회장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 정의선 회장과 노조와의 소통, 노사관계의 신뢰를 끌어냈다고 하는 말을 해석이 가능하죠. 우리 회장님께서 저하고 만났을 때 자기가 해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노사관계 안정화를 만드는 것이 네. 자기 목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예. 돈 많이 주십시오. 제가 못 버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서 예. 수익이 많이 나도록 할 테니까 그거 잘라 드시지 마시고 예. 그 돈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시면 그걸 약속하시면 저도 품질 향상성 향상의 지부장으로서 우리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예.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했는데 예.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예. 이제 올해는 일정 부분 회사가 그 약속을 지킨 것 같고 그런데 일반 조합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올해 1분기, 2분기 영업 실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났죠. 예. 예. 그런데 우리 대연대의 요구안을 확정할 때 전년도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조합원들의 생각과 우리 대연대의 요구안 확정에 대한 그 근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생산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노사가 합심해서 반등의 기회를 만드는 모습이 참 좋고요. 또 한때 귀족 노조라는 비난을 받았던 현대차 노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의 신뢰도 같이 올라가고 참 좋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걱정을 하시는 울산 시민들께도 지부장이 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저희들이 쟁의 발생 결의를 하고 난 이후에 네. 울산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했을 거고 네. 그런데 저하고 통화를 했던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조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최대한 활용해야만 예. 회사 측하고의 이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시는데 걱정이 큽니다. 무쟁의로 좀 끝내줄 수 있도록 해달라. 하지만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예. 뭐 어쩔 수 없는 합법적 쟁의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만 회사가 일정 부분 우리 조합원들은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결단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무쟁의로 제가 이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시민 여러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자동차는 울산광역시의 핵심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부장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가 가시죠? 네. 9일간입니까? 네. 푹 쉬세요. 네, 국내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휴가를 보내셔야 되겠죠. 네. 예, 울산이 좀 많이 계시고요. 3년 연속 파업하지 않고 임단협 타결을 이뤄낸 현대자동차 지부 이상수 지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벽에 오토바이에 부착된 탑박스를 훔치려던 10대가 CCTV 통합관전센터에 감심하게 걸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4시 30분쯤 1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에 부착된 탑박스를 떼어내려 훔치려던 17살 최모 군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평생학습 마을학교인 두동마을학교 개소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울주군의 두 번째 마을학교인 두동마을학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스마트 교실과 마을학교 워크샵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지역 주민 누구나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 마을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구 송정복합문화센터가 어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북구 송정지구 안에 건립되는 송정복합문화센터는 지상 5층 규모로 실내 체육시설과 생활문화체육센터가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북구청은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2023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어제 인공지능 혁신파크에서 인공지능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2기 입학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AI 노바투스 아카데미아는 부울경 지역 산업체 재직자 대상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으로 2학기 입학식에는 지역 산업체 재직자 3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5개월 과정으로 인공지능 이론 교육에 이어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